대한민국 스타트업 투자의 기본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 기술지주 이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영입니다. 네. 오늘 아주 수염도 덥수룩하게 나있네. 송가 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송스롱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송스롱 대표님. 회사 이름은 고이. 고이 장래 서비스. 예. 맞죠? 자, 고이의 송스롱 대표님이 나오셨는데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원스톱 장래 서비스 고이를 운영하고 있는 고이장래연구소의 대표 송수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그럼 뭐가 다른 건가요? 밀레니얼 장래는 뭐가 다른 건가요? 일단 나눠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생각하는, 정확히는 제가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 고이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온라인과 가성비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장래라는 인생에 한두 번밖에 없는 일을 준비할 때 주변에 물어보거나 혹은 TV에서 들어봤던 업체를 통해서 장래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했죠. 요새 사람들은 검색 얼마나 잘해요. 다 검색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월간으로 장래 관련 키워드 검색량이 65만 개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다 검색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장래 정보가 굉장히 불투명했어요. 네. 그래서 검색을 알고 싶어서 검색을 해도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시장에는 데이터가 없었지만 장례식장부터 장지나 화장시설 같은 정보들 있잖아요. 네. 이 데이터를 직접 다 구축을 하고 소비자분들께 장래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온라인으로 정보를 찾는다는 게 기본적으로 다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가성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죽음이라는 키워드가 엄청 무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게가 가벼워졌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걸 대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마냥 무겁지만은 않게 이제 필연적으로 인간에게는 올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터부시 되는 것보다는 좀 더 실용적인 관점도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랬을 때 장래 서비스를 고려할 때도 마냥 유명하고 큰 회사를 고르는 게 아니라 하나씩 따져보고 가성비 뛰어나요. 그쵸. 내 예산도 고려해서 좋은 서비스를 고르는 거고, 이게 가성비라는 게 사실은 싼 걸 구매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네. 충분히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품질이 좋은, 그리고 가격 대비 합리적인 곳을 고른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40, 50대 60대도 검색은 요즘 다 하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밀레니얼 세대 40, 50대들도 경제 이렇게 가성비 중요시 여기거든요. 네네, 맞아요. 저도 그렇고. 예. 근데 왜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그 장래 서비스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밀고 계세요? 이해했습니다. 우선 밀레니얼 세대라는 거는 1980년대 이후 출생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이라고 소개해드렸다고 해서 저희가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40세 초반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이상이 안 됩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아니십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의 서비스를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냐 하면 예를 들어 X세대를 위한 장래 서비스 하면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대 구분은 사실 그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대로 표방되는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가치가 결국 온라인과 가성비라는 거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표준 정규분포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죠. 그렇게 좀 넓은 광의의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송 대표님하고 저는 이제 비온라인에 그 가성비를 안 따진다라는 느낌으로. 그렇지만 저희 이제 70대, 80대 분들도 그런 고객분들도 있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제가 첫 장표에 딱 이제 우리 쫄투를 오래간만에 또 보시는 분이 계시면 보기 전에 이게 유튜브로 일부러 올라온 IR 자료를 보시면 좋을 텐데요. 발표 자료에 눈에 딱 띄는 게 앞으로 5년 후면은 밀레니얼 세대를 자녀로 가진 부모님들의 장래가 늘어날 거다라고 했어요. 밀레니얼
비중이 커진다. 커진다. 예.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해했습니다. 우선은 직관적으로 말하면 저희가 소위 말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 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접니다.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그때 출생아 수가 정말 많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세대가 사실은 시간이 꽤 지났고, 네. 이제는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옆에 계속 조금씩 발생을 하고 야, 이거 있어요. 아, 예, 조금하게. 맞아요. 베이비 부머가 제가 끝이에요. 네네. 이거 제가 네. 끝은 60이 되는 시기죠. 그래서 못 알아뵀어요. 몰랐어요. 그런 줄. 저는 X세대신 줄 알았어요. 토크가 무섭네요. 좀 늦었지만. 스미마셍. 그래서 이제 이런 세대, 우리가 과거에 출생아 수 굉장히 많았던 세대가 이제는 예. 점차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때가 오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연령별 통계를 쭉 보면 60세 이상 고령 인구부터 사망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긴 해요. 네. 그리고 이 고령 인구 사망의 비율이 전체 사망자의 85%를 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만 따로 쪼개서 한번 봤을 때 이분들의 자녀가 누군지를 보는 게 결국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교육 산업이다, 뭐 육아 산업이다 하면 그분들의 부모를 보잖아요. 왜냐하면 돈을 내니까. 반대로 이 시장에서는 그분들의 자녀를 봐야 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자녀가 몇 살이냐, 무슨 세대냐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올해 기준으로는 고령 인구 사망자의 자녀가 밀레니얼 세대인 비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15%. 네. 그런데 5년 있으면 25%가 되고요. 5년이 한 번 더 지나면 39%가 되고, 한 번 더 지나면 소위 말하는 Z까지 포함해서 60%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사업이 다 똑같지만 시장이 클 때 들어가면 못 커요. 분명히 올 파도거든요. 근데 이거에 그쵸? 10년 전에, 15년 전에 들어가서 자산을 쌓아 놓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랬을 때 저희는 이 게임이 5년 안에 끝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25%면 이미 시장 다 커서 막 들어올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저희는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5년 안에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에 필요한 장래를 충분히 구축해두고 시장이 크는 만큼 회사가 클 수 있는 구조만 만든다면 그럼 시장 독점할 수 있겠다라는 계획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관점에서 네. 고객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고객이 있는 그 시장 규모가 어떻게 커지는지 예측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정확하게 트렌드를 읽고 분석을 한 것 같은데, 예, 나이를 두고 그 나이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옆에 좀 묘하네요, 이 기분이. 기분이 묘하긴 하네요, 그게. 근데 되게 젊잖아요. 임직원이 지금 9분 네. 계시는데 네. 평균 연령이 지금 30이라고, 네, 딱, 만 네. 30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 상조 서비스를 되게 그래도 27, 28때부터 한 거잖아요. 네. 지금 21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맞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뛰어들기가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시장을 처음에 이쪽 분야로 사업을 정하셨어요? 저는 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장례 지도사로 일을 네.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젊은 분들이 이 시장에 많이 들어오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시장을 잘 모르고 모르기 때문에 일종의 편견이나 네. 어떤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대학 20대 창업자들이 제일 많이 쉽게 도전하는 서비스가 교육 같은 서비스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근데 장례 산업을 접할 기회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젊은 창업자가 이 시장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성장 과정이 꽤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익숙한 일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일단 기본인 거긴 하고요. 그게 기본이고. 네. 근데 그거는 대표님 본인의 특별한 경험이고, 네. 주위의 친구들을 설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코파운더나 이렇게 네네, 맞아요. 팀원을 모으려면. 네네, 맞아요. 네. 그 친구들을 어떻게 설득했냐?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장례 서비스 하면, 이거 우리가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논리로 설득을 하셨어요? 이해했어요. 네. 저희 팀원들을 보면 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네. 첫 번째 유형은,
정말 이런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었네 할 만큼 장례식장에 진심을 가진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드물시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보석 같은 분들인데 나도 이거 생각했었는데 나도 이 시장에 이런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 왔어. 네. 근데 고의가 있었네 하고 먼저 찾아와 주신 분들이에요. 저희가 막 채용 공고를 열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희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제가 제 개인 블로그 같은 곳에 쓴 글들 이런 걸 다 일일이 찾아보셔가지고 나 일하고 싶어 돈 안 줘도 돼 이런 방식으로 찾아오신 분들이 한 유형이 있고요. 네. 그다음 다른 유형은 이제 이분들은 장래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소위 말하는 비전은 감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력하게 믿고 그걸 현실로 만들 능력이 있다면 저는 21년 9월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저는 학교를 졸업한 때가 21년 8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설립 직전까지 학교를 다녔던 건데 네.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제가 다른 스타트업 2개의 스타트업에 3년 동안 일을 하다가 이제 끝내고 나 진짜 내 사업 할 수 있을 것 같아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사업을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1년 동안 어떤 시간을 보냈냐면 예전 사업을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네. 뭐였냐면 대표자는 시장과 고객을 모르고 사업하면 절대 안 돼. 그쵸. 라는 건 사실 뻔한 그쵸. 얘기인데 근데 이 뻔한 걸 저는 못했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가 뼈저리게 배웠었고 저는 네. 그래서 고1을 시작할 때는 사업계획서 같은 걸 쓰고 시작한 게 아니고요. 그냥 장례지도서 자격증 따고 아빠한테 묻고 이렇게 주변에 소개해달라 해서 여기서 일하는 분들께 얘기 듣고 그런 방식으로 저는 시장을 학습해 나갔었고 실제로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따고 21년 1월부터 제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에 알바를 뛰기도 했고요. 네. 제가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잘할 수 있게 된 우리 콘텐츠, 우리 모객을 하는 일인 거죠. 네. 그걸 조금씩 하면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 나갔어요. 이런 것들이 고객과 직접 만나고 내가 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믿는 가치를 서비스로 제공하면서 와 이거 진짜 필요한 서비스구나를 더 저도 스스로 믿게 됐고요. 그리고 냉정하게 비즈니스는 돈을 벌어야 하는데 네. 저는 회사를 만들기 전에도 돈을 벌기 시작했고 현금 영수증을 끊어드리고 싶어서 개인 사업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 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팀원을 모실 때 그냥 비전만 갖고 꼬신 게 아니라요. 제 돈으로 월급 주면서 데려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 덕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이 서비스에 가입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홍 대표님 가입하실 것 같아요. 남준 대표님. 자, 가입하시면은 대체 뭐를 해드리는지 조금 명확하게 대체 우리가 돈은 어떻게 받고 돈 내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떻게 서비스를 언제 주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요약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서비스에 찾아와 주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가입을 하시는 거고요. 그냥 고의 치면 되나요? 네, 그런데 고의가 고의 치면 고등학교 2학년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제 한글로 예. 친다면 이게 근데 이게 안 받아주시네. 약속했었는데 그죠? 제가 그걸 까먹어 버렸네요. 아니, 고의 치면은 70대가 나오는지도 모르겠네요. 고의. 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쉽게 고의 장례 이런 식으로 검색을 고의 하시면 장례. 저희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저희는 카카오톡 또는 휴대폰으로 쉽게 무료로 가입을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장례 상담을 전화로 드립니다. 가입하면? 네.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 다 듣고 장례 비용은 얼마나 나오는지 장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고객님의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하셔야 되는지 등을 모두 다 안내드리고 있고요. 네. 만약에 장례라는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저희 24시간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 전화 한 통 주시면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서비스가 어떤 게 되는지 이제 말씀해 주시죠. 네. 그 현장으로 이제 갔다. 그러면 네. 장례식장으로 갔다는 얘기죠? 네네. 예. 장례식장에 없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슬프지만 임종을 하는 순간부터 저희는 전쟁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상 임종 직후와 장례 1일차, 2일차, 3일차, 장례 후 5가지 단계로 저희는 서비스를 운영을 내부적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임종 직후에는 어떤 서비스를 하냐 3가지를 해드리는데 첫 번째 곧바로 장례식장을 저희가 대신 예약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서울 아산병원에서 돌아가신다면 그 장례장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근데 그러면 이송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장례장 차 있을 수 있잖아요. 혹은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장례장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앰뷸런스 섭외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화장 예약을 대행해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사실 사전에 상담을 해두면 이런 걱정 없이 우리에게 전화만 해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드린지 다 알려드리고 있다 보니 네. 진짜 딱 안심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장례 1일차에는 경험해보셨겠지만 이제 빈소를 설치하고 영영사진 제작하고 부고 보내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경험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상주는 굉장히 경황이 없습니다. 상주님이 되면 네. 뭐 해야 될지 너무 모르겠고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챙겨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저희는 저희가 제공한 서비스는 사실 심플해요. 상주님은 돌아가신 분, 고인을 위한 추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모든 행정적인 사항, 모든 어떤 의례적인 거, 구매해야 되는 것들, 저희가 다 대행을 해드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1, 2, 3일차는 장례 절차에 따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절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도와드린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사후의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인 장례회사는 장례 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금을 한 뒤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잘해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뭐 이분들이 다시 찾아와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우리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례 3일차 이제 발인이라고 하죠. 발인하고 화장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이제부터 또 전쟁이거든요. 상주님은. 왜냐하면 사망신고부터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는 일도 필요하고 또 조문객분들께 감사 인사도 보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 다 다르거든요. 전화해야 되는 기간도 달라, 뭐 해결해야 될 거 너무 많아요. 이런 거 체크리스트 일자별로 보내드리면서 이거 지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필요하신 분들께는 유품 정리 서비스나 심리 상담 서비스, 특히 심리 상담 서비스는 무료로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장례라는 일이 3일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이후까지 잘 마무리해서 일상으로 돌아가시도록 서비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님께서 그 IR 발표하실 때도 네. 뭐 기존 상조회사의 문제점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차별화된 포인트 경쟁력을 말씀하셨잖아요. 뭐 50% 가격에 가성비 좋고 뭐 일괄 서비스도 하고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뭐가 차별화된 경쟁력이고 네. 이렇게 가능한 이 가격대가 가능한 이유라든지 이런 네. 부분. 이해했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자면 네. 우선 저는 사실 심플한데 똑같은 말을 하게 되지만 가격이 절반이고 품질이 2배인 그 자체가 저는 제일 중요한 차별화라고 평균은 생각을 하고 드는데 있어요. 가격이 한 500 정도는 드는 거예요? 상조 서비스에 국한해서 말하면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듭니다. 500에서 600 정도? 네, 맞아요. 네. 근데 저희는 250만 원 평균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가능한 이유가?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들어가 있는 서비스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왜 이 가격을 만들 수 있냐? 결국 사업은 고객을 데려오는데 마케팅비 써야 하고 네.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드는 운영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기존의 회사들은. 그냥 쉬운 예로 보통 회사 다 검색 광고 운영하잖아, 네이버에. 근데 네이버의 상조 키워드 CPC, 그러니까 클릭할 때마다 드는 비용 있잖아요. 네. 이게 얼마냐면 2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검색 이게 광고에서 장난하면서 검색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네. 근데 검색 광고의 전환율이라고 하죠. 실제로 네. 우리에게 돈을 내는 비율이 1% 되기도 어렵거든요. 보통의 회사들이. 네. 근데 2만 원인데 1%면 한 명의 고객당 지불하는 비용이 200만 원 수준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더 비효율적이고요. 그래서 마케팅비가 엄청 많이 발생하는 시장입니다. 네. 근데 저희는 마케팅비를 안 쓰고 고객을 데려와요.
그러면 200만 원 원래는 450인데 250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가능한 구조고요. 네. 두 번째 운영 비용입니다. 저는 장례 지도사로서 모든 일을 다 해봐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다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엄청 오래 걸려요. 예를 들어 정산이라고 해볼게요. 장래에 필요한 모든 용품, 모든 이제 같이 하는 분들께 이 대부분 개인 사업자입니다. 한 건 할 때마다 정산하는데 거짓말하는 거 3시간 넘게 걸려요. 왜냐하면 다 한 분 한 분 주민등록증 받고 나중에 3.3% 떼고 맞는지 더블 체크하고 이걸 한 건에도 너무 오랫동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장례지도사 일하면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원래 인간지능을 하던 일들, 노동력을 하던 일들 있잖아요. 이걸 데이터화하고 이걸 디지털화 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자동화하고 효율화하는 거고요. 그래서 운영 비용으로 나가던 비용만 5, 60만 원 넘어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거의 줄인 거죠. 그래서 운영 비용을 편하게 60이라고 해볼게요. 네. 그럼 원래는 운영 비용까지 고려해서 마진을 남기니까 450이 아니라 뭐 510, 520이 되겠죠. 근데 저희는 이거 다 줄일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절반 이하로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품질 관련해서만 말을 하자면 그러면 값만 낮춘 서비스냐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리고 경험해보신 분들은 저희가 제공하는 이 표준화된 서비스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기존 업체의 구조는 현장에서 뭘 더 팔지 않으면 어려운 구조예요. 돈을 벌기, 장례 지도사분들이. 근데 유골함이는 수익은 어떤 의미냐면 가족, 고인을 위한 마지막 옷, 마지막 집 이런 의미거든요. 그 상황에서 안 사기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엄마를 위한 마지막 무언가라고 하면 그리고 보통은 잘 못하잖아요. 죄책감이 많이 드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내가 시간도 없고 쫓기는데 빠른 시간에 뭘 골라야 돼 계속. 이 상황이 반복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걸 없애요. 저희는 항상 하는 말이 더 안 사셔도 된다.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오히려 진짜 사고 싶어서 안달난 분 아니면 그럼 저희가 먼저 막 안내드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장례라는 일에 있어서 돈을 더 벌기 위해 무언가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게 엄청 큰 차별화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가족에게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품질이 2배 압도적으로 높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고 이게 우리 그냥 2배야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후기로 증명된다고 생각해요. 기존 회사는 후기 등록하는 네. 비율이 너무 낮잖아요. 왜냐면 끝까지 케어 안 해주니까 그냥 서비스 이용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현장에서는 물론이고 사후까지도 도움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에게 진심으로 압도적인 감사함을 느끼시는 거고. 네, 여기가 이게 저희가 생각한 서비스 네. 차별화입니다. 예, 사실 우리 네. 고위 서비스는 최근 2023년도 비더로켓 우승팀이에요. 아, 예, 비더로켓 우승팀인데 그날 또 우리 대표님이 발표를 하지 않으셨어요. 부대표님이 발표를 하시고 부대표님도 저는 부대표님이 또 그렇게 발표를 잘 하시는데 오늘 대표님을 보니까 대표님도 아주 발표를 하시고 또 네. 아까 우리 이유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대 청년들이 이 정말 손대기 어려운 장례라고 하는 네. 서비스로 이제 시작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아주 특별하게 보이고 네. 그리고 그거를 어떤 구조를 이 업계의 구조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거를 뭔가 조금 우리 말로 하면 좀 선진화해 보겠다. 뭔가 여기서 이노베이션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네. 하시고 계신데 문제는 이게 스케일업이 가능한 건가라는 질문이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있는 경쟁사들은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상조 서비스 회사들이고 대형 회사들. 네, 대형 회사들이죠. 굉장히 큰 회사들인데 자, 그런 회사들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은 물론 있고 근데 아까 명확하게 말씀하셨지만 한번 하신 분들이 또 오시거나 이제 뭐 물론 부모님 먼저 돌아가신 분은 한 분 남아 있고 그렇게 되지만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반복 구매가 예. 그게 잦진 않죠. 한 달 사이에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맞아요. 사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네. 뭐 직방 같은 경우에도 집을 살고 하는 네. 건 뭐 1년에 한 번씩 있거나 아니면 네. 뭐 몇 년 만에 한 번씩 있기도 하지만요.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의 전략,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계획을. 네, 저는 뭐 쪼개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재구매와 MAU를 기반으로 한 스케일업은 우리 비즈니스에 적합하지 않은 건 너무 잘 이해하고 계시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걸 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스케일업이 가능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장내 상조 시장의 전체 규모가 13조고 매년 3-4%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저희 최근에 BEP를 달성을 했는데 BEP 달성할 때 우리가 만든 점유율이 몇 퍼센트냐 하면 0.00 몇 %일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는 너무나 큰 시장이고요. 저희가 이 모든 시장 중에 쪼개고 쪼개서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장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잠깐 죄송합니다. 네. 그 장래 서비스 시장을 뭐 용품, 장래 모든 걸 다 포함한 거잖아요. 네네. 그걸 브렉다운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오케이. 그러면 12.5조는 사실 장내 시장과 상조 시장으로 나뉘고요. 미리 돈을 받는 시장. 저희가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장내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5조예요. 그리고 장내 시장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상조, 장내 시장, 장지로 나뉘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상조 서비스. 5조가 그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네. 5조가 상조 서비스 시장. 이 한 1.1조 정도 되고요. 1조. 네. 그리고 장내 식장 시장이 있겠죠. 네. 그게 한 거의 2조 정도 되고, 2조. 장지 역시 한 2조 정도 됩니다. 장지라고 하면 이제 납골당, 납골당. 공안당이라고 하는. 납돌은 화장하고 화장터. 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1조 시장 안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라고 하는 게 상조라고 서비스로만 매출이 발생하는 시장이고, 그럼 우리의 타깃인 밀레니얼 세대로 쪼개면, 이게 지금 15%니까 1,500억짜리 시장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혹시 이거를 다시 이렇게 쪼개서 네. 그 용품과 서비스로 나눈다면 네. 용품 시장과 서비스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저희는 하지 않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시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키지가 기본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객도 용품을 개별적으로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객 기준으로 브레이크다운 하는 게 더 실제로 돈을 버는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브레이크다운 하지 않습니다. 저기 회사에서 서비스 네. 하는 게 250만 원 정도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 용품도 다 포함된 가격이에요? 네네, 맞아요. 이게? 네. 관 이런 것까지? 네네. 관이나 뭐 수의나 뭐 장래 필요한 여러 용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모두 포함.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네요. 대표님의 네. 스케일업은 비록 그게 새로운 시장이 죄송합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이 늘으니까 네. 좀 시장도 커지고 있다. 첫 번째.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뭐 매년 많은 건 아니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차피 그런 남은 것에서는 결국 제로섬 게임이긴 한데 그 비효율을 갖춘 회사들이 워낙 많이 크게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네. 조금만 가져가도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퍼센트에서 네. 눈에 보이는 퍼센트로 가면 그게 충분한 큰 사이즈를 만들어낼 것이다. 스케일업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아까 IR 발표할 때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가 거의 0이고, 네네. 그걸 가능하게 한 것이, 국내에 있는 장래 관련된 정보, 장래 식장부터 해가지고, 가격이라든지, 네네. 이런 30몇만 건을 네. 다 모아가지고 DBA 구축을 해서, 그 다음에 그런 DB 구축 때문에 검색 결과의 노출이 상단에 올라와서 네. 유입이 컸다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 전략으로 가신 거예요. 이렇게 검색을 장악해야지 좀 이 시장에 진입하기 유리하고,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겠다. 네. 이 전략으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네. 법인 설립하자마자 이제 그때 4명의 팀원이었는데 네. 했던 일이 뭐냐면 전화 돌린 일이었어요. 화장터. 네. 네. 아직도 운영하세요? 이런 거. 네, 확인하고. 그런 정보를 물어보진 않았지만, 네. 이제, 온라인에서는 정보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직접 확인해야죠. 네. 그래서 매번 전화를 진짜 3개월 동안 전화만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장래를 준비하는, 저는 이전에도 다 상담을 해봤잖아요. 네. 궁금해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정리된 곳이 없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직접 전화해서 데이터 만들면 되겠다.
예전 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쓰는 리멤버 예전에 다 직접 입력했잖아요. 그쵸. 수기로 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아니, 알지 그냥 못하지만. 갖고 다녔죠. 그쵸. 아, 정확히는 리멤버 서비스가 네. 스케일업 하기 전에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때 OCR 같은 기술 없이 직접 다 처음에는 모았잖아요. 입력해 놓으면 겹치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쵸. 바로. 네, 저희도 공유하면 되니까. 맞아요. 이제 네. 그런 일들을 초기에는 했던 겁니다. 아. 네. 예, 잠깐 쉬었다 갈까요? 예, 그러면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네.